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를 했습니까? 밥 안 먹었어요? 식사는 꼭꼭 챙겨 드세요. 여러분들 요약집을 다 받았을 텐데 한번 설마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저께 한번 읽어보고는 학원에 오셨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읽어보십시오. 책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요약서입니다. 그거는 자타가 공인을 하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게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은 색깔로 다 표시를 다 해놔놨거든.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양 사이드에는 팁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거를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했거든. 기본서를 했어요. 그죠? 이제는 요약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6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6페이지에 처음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토지의 등록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그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단순히 사람이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이름을 다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그래야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모든 토지가 있거든. 이 모든 토지가 있어요. 이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다가 다 올리는 거예요. 그 지적 공부가 뭐냐 이러면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그걸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다 등록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토지, 그게 평야이든 집이든 산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부과를 위해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책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해놨죠. 토지의 등록 이래 놨죠. 그럼 이걸 풀이에 치면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 풀이에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지. 하나가 등기부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글자가 토지의 등록이 일어났잖아요.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한다. 지금 이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33%예요.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연달아서 출제를 했어요. 작년도 33회 때도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자 보세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물을 때는 이럴 걸 물어요. 누가 등록하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는 당연히 국가가 등록을 합니다. 국가가. 근데 시험에는 국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행정부에서 보거든. 그럼 행정부 이라면은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지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대한 담당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요.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이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든 토지거든. 이걸 뭐라고 썼나? 관리토지 이렇게가 시험에 낸 거예요. 모든 토지지 관리토지라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마 모든 사람은 등록을 다 하거든. 그럼 모든 토지는 등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된 내용은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그냥 가장 쉽게 출생신고했어. 했다면 도중에 살아가다가 개명할 수 있답다. 개명하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그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네요. 토지 이동. 여러분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로 이야기할 때 변했다 이라면은 토지의 변경이라고 하든지 토지의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여기는 변경 변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일어났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 지분 지분 면적 경계 좌표가 변하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을 때는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한다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다가 신청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어디다가 한다? 지로 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로 소관청.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등록은 국장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거는 뭐다?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한다? 소유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지목 변경을 해주고 분할 합병을 해주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버린다. 이 말. 그게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절차. 그게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되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글자가 가장 핵심된 글자예요. 그럼 칠판을 잠깐만 한번 와 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보세요. 등랍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등록은 국장이 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다?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은 거는 신청 아니면 뭘로 한다? 직권을 한다. 그럼 신청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직권은 공무원이 알아서 다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신청은 자, 이 보세요.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대위신청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원칙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적 파트에서 사업자가 들어가면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마다 있다. 그게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 소관청. 여기까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은 정합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마다 있다. 요 절차를 물어요. 요 절차를. 그럼 이 절차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처음 해보세요. 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잠깐만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책의 요약집 잠깐만 볼게요. 팁 좌측에 두 번째 거를 보세요. 두 번째 거 다섯째 줄에 봅니다. 다섯째 줄에 하려는 때는 토지 이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용 다섯째 이용이죠. 칠판을 봅니다. 이용입니까? 이동입니까? 다섯죠. 자, 여기에 이용입니까? 이동입니까? 이동.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은 있잖아요. 글자를 그대로 쓰면서 글자만 탁 고쳐버리는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죠. 그럼 올해 시험은 이제 여기서 시험해 놨는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원칙은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한다. 우리가 지적 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지금까지 시험은 이 아래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자 정리합니다. 계획 수립이 먼저 와요? 조사가 먼저 와요? 계획 수립.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겠지. 조사를 했다면 문서로서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남겨. 그게 이제 시작 조사부. 그 다음 단계가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장부를 만다 정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올해 시험은 33회 시험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칠판을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쓰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항상 여기서 끝냈는데 33회는 이 밑에까지 쓴 거예요. 쓰면서 요 시군구에다가 갈로를 열고 읍면동에다가 갈로를 열고 요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시작 시군구 시작 읍면동. 그러면 이제 통과됐어요. 자 이해했어요. 됐다 안 됐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칠판을 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의 등록은 해결이 됐거든.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세요. 그림을 보면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정리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시작 지적 공부. 그럼 이 지적 공부의 종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의 종류가. 그럼 이리로 오세요.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자, 시작 대장, 시작 도면,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장부는 시작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건 뭐다? 도면이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는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문자로 표시해놨느냐 그림으로 표시해놨느냐 숫자로 해놨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는 기본입니다. 자 시작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중에 이제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 있지? 그게 종류예요. 종류. 오케이? 네. 그러면 대장의 종류자 시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리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 지적도, 임야. 이게 이제 종류들입니다. 종류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소재 지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와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거든. 그럼 이럴 때 여기 이쪽으로 이걸 주소지 주소 맞죠? 네. 그럼 이게 번지지 번지.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소라고 불러요. 주소.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럼 이거를 주소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런다? 소재지라고 하는데 소재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번지를 거꾸로 읽으면 뭐다? 제발 이 같은 말인데 사람일 때는 번지라는 표현을 쓰고 토지일 때는 뭐라고 쓴다? 제발 이 같은 말이라 같은 말. 근데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게 비중이 아니고 자 시작 소재 제발. 그럼 이 소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이 말. 그럼 여기가 삼성동 논현동 그게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명칭. 맞아요? 네. 그러면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인천광역시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대장 다 고쳐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그런 거 알아서 고쳐준다. 그게 직권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법에 없어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지번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썼느냐 이라면,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토지대장은 있답다. 좋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00번지에 토지대장은 있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제 말을 당 들어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글자를 3개를 할 거예요. 3개를 쏘가 넣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토지대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0번지에 토지대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100번지죠. 앞에 무슨 동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으면 이게 어느 동인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써야 되겠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토지대장은 있답다? 없다?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번지에 토지대장은 있답다?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100번지의 토지대장은 있답다? 있지. 맞아요. 그 말은 이게 소재다, 소재 아니다? 소재. 지번이다, 지번 아니다? 지번. 결론, 이 두 개는 합쳐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면 아무런 의미 있답다? 없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구별만 하면 큰일 납니다. 삼성동 100번지. 오케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삼성동 100번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딱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배울 때 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할 때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 그게 주민등록증이든 주민등록등본이든 면허증이든 여권이든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거 써야 되는 거지.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기록을 한다, 한다. 그럼 저거는 이제 시험에 낼 때 소재와 지번은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배우러 갑니다. 그냥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지번인데 그냥 우리 사람은 번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읽도 시험 풀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지번. 말할 때는 그냥 뭐다? 번지. 이래도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책으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지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해볼게요. 지번이죠. 거꾸로 읽으면 뭐다? 번지. 그럼 사람을 하면 번지, 토지를 하면 지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번은 잡으세요. 답입니다. 누가 부여하느냐 이 말이거든.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력소관청이. 자,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요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 뭐다? 리. 그러면 도시는 뭐마다? 동마다, 시골에는 뭐마다? 리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그냥 터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번은 지력소관청에 하면 O다 Y다? O. 국토교통부 장관에 하면 뭐다? X. 지번은 지력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O다 Y다? O. 지번은 지력소관청이 시군구별로 하면 뭐다? X. 이해했어요? 네. 제가 항상 이해되는 거는 기출문제 지문으로 그렇게 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력소관청. 어디다? 지번 부여 지역별. 그 다음에 북서에서 시작 남도.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 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 쪽으로 끝맺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번은 잡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인다? 4. 그럼 여기서 앞에입니다. 그럼 뒤에 하면 OX다. X. 끝에 하면 뭐다? X. 산은 뭐다? O. 임이라고 하면 뭐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지번은 본문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문과 부분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때 막대기 표시는 시작.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시험에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노느냐 문자로 노느냐 이 말이거든. 시험에는 문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고 암기를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적은 엄청 쉽거든. 쉬운데 지번이 제일 어려워. 그러면 지번이 만약에 그림으로 나왔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걸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문자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칠판을 봅니다.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할 때는 방향 표시가 먼저 나와야 돼요. 방향 표시가 말고 항상 우리는 문의 약속이죠. 정면 상단은 북쪽이다. 북쪽 아니다. 북쪽. 이는 문의 약속이죠. 그죠? 맞죠? 네. 그러면 북쪽. 방향이 북쪽이 나오면 동서남북은 이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됐지. 네. 그럼 해결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답입니다. 키는 이겁니다. 1번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1번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읽을 때 읽어보세요. 시작. 북 뭐다? 서.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북서. 그러니까 북서 쪽에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이니까 시작. 2.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 몇입니까? 8. 그럼 이게 이제 끝번호가 나오겠지. 끝번호가. 그럼 여기가 뭐다? 9. 그럼 요 9는 요 읽어보세요. 시작. 남동이지. 아, 항상 여기가 중심이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를 방향을 할 때는 시작. 북서. 그럼 여기를 말할 때는 시작. 북동. 말 맞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를 말할 때는 시작. 남서. 맞아요? 네. 그럼 집어는 이제 시작.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쪽으로 끝맺어 간다. 그래서 아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됐다, 안 됐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봅니다. 여기는 집은 앞에 뭐가 들어있다? 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는, 다시 할게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그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 구별해야지. 그거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뒷자리 7자리잖아요. 그 제일 앞에 홀수고 오면 남자, 짝수고 오면 여자라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집은 앞에 아무 글자도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예요. 집은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대장? 임야. 그럼 시험에는 낼 때 이 숫자를 갖고 내거든. 이게 어디에 있다? 앞에. 집은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아니 얼마나 쉬운 거예요.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래내는 거지. 그럼 뒤에 일하면 OX다 X, 끝에 하면 뭐다 X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칠판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랍니다. 1, 2, 3 이래 내려가지. 1, 2, 3 이렇게 내려가지.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100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본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를 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부. 됐죠? 네. 그러면 요 중간에 요 막대기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걸 읽을 때는 100 다시 1이지. 지력법을 안 배웠을 때는 시작 100 다시 1이지. 그러나 지력법을 이제 배우거든. 배울 때는 이걸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되고 시작 100의 1.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봅니다. 이걸 만약에 응용을 한다면, 응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응용한다면 우리나라 집어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오덱스다? 오. 맞아요? 네.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오덱스다? 오.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부번이다, 부번 아니다? 부번. 그러면 부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오덱스다? X. 그러니까 본번만으로는 O다, Y다? O. 부번만으로는 뭐다? X. 그럼 항상 칠판을 봅니다. 이거 앞에 거 무슨 번? 본번. 뒤에 거는 뭐다? 부번. 그러면 지적법 시간에는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등기법은 등기법. 그럼 등기법에 1, 2, 3, 4로 갈 수 있지. 그러면 1의 뭐다? 1.
이러이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시작 주등기 시작 주등기 이렇게 가는 거는 시작 부기등기. 그럼 등기법에는 주등기 부기등기 지력법에는 본번 부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요. 우와 올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좀 전에 했죠. 한 번만 읽고만 넘어갑니다. 시작 6의 1 통과를 했어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이래 돼서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나왔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렵거든.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식인데 이제 이것만 암기하면 돼.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입니다. 20%입니다. 20%. 시험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띄울 확률은 20%거든. 보통 시험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데 최근 4년 동안에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지번에서는.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책의 6페이지, 요약집 6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규 등록, 전환. 오른쪽에 갑니다. 2번을 읽어보세요. 시작. 분할. 3번은 합병. 4번은 지적, 확정, 정량. 그럼 칠판을 보세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러니까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정량. 여기서는 이거는 2개입니다. 신규 등록이 있고 등록 전환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2개인데 이 2개는 지분 부여 방식이 동일한 거라. 동일할 때. 그럼 여기에 이제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외. 그 원칙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항상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 그 예외는 있잖아요. 자, 정답입니다.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예외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예외가 원칙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법에는 반드시 예외는 법에다가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명문으로. 그럼 여기서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는 몇 개? 3개. 자, 이거를 이제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 잠깐 한번 갔다 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일어났죠. 신규 등록 전환이라. 자, 설명합니다.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를 만들었다. 흔히 말하는 서상 간척지, 간척 사업을 했다. 그러면 육지 토지가 됐거든. 그러면 지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잡으세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걸 등록 전환이라.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그럼 사람도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1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말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임야대장에도 등록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둘 중에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면 지번은 산 37이었겠지. 이 집안 앞에 뭐가 들어갔다? 사. 근데 이걸 산을 허물고 아파트 지었다, 공장 지었다, 학교 지었다 이러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토지대장으로 가면 지번을 새로 줘야 돼요. 그럼 새로 줄 때 잡으세요.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준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미 토지대장에는 37번이 존재할 수마다 있지. 자, 칠판을 봅니다. A 학교 다니다가 B 학교로 전학 갔거든. A 학교 다닐 때 37번이었어. B 학교로 전학 가면 3번을 부여받아요. 옛날 학교 번호 부여받아요. 3번. 그 3번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는 같습니다. 출제인이 신규 등록으로 묻든 등록 전환으로 묻든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그럼 원칙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게 이 3개라.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이리는. 자,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여기가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을 때 지번이 여러 개가 나오면 항상 끝번호를 봐야 됩니다. 끝번호. 지번은 부여해가는 개념이거든. 쉬운 예를 듭니다.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 있어. 그러면 30번까지 있지. 한 명이 전화가 왔어. 몇 번입니까? 3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럼 자 IQ 테스트 합니다. 그럼 이 안에 5,000번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3,000번은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는데 생략을 다 했지. 그러나 이 안에 10,000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10,000번이 끝번입니다. 그러면 10,000번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몇 번입니까? 100.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신규 등록지라 100번지 옆에 신규들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되거든. 준다면은 옛날 번호가 몇 번이다? 끝번호가 몇 번이다? 그러면 다시 만일. 그러면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그럼 새 필지가 하나 생겼으니까 지번을 새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번호가 만이었으니까 시작. 만일. 이 만일을 문자로 하면은 자 시작. 최종 본번은 몇 번이다? 다음 수모부터 본번이니까 시작. 만일이지. 맞다. 그러니까 만 다음에 만일이라는 걸 알겠죠? 그거를 문자로 말한 글자가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칠판을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지번은 이어져야 됩니다. 연속되어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100번지 옆에는 98이나 99나 101이나 102가 있어야지. 그런데 100번지 옆에 만일 한 개가 뚝 떨어져서 왔다. 합리적이다 아니다? 아니면 이제 차선책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가 몇입니까? 100.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0의 1. 요 100의 1을 문자로 읽으면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 요게 몇 번이다? 100. 부번이니까 뭐다? 100의 1.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러니까 100하고 100의 1을 문자로 말하면 시작. 인접 토지. 시작.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었어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다. 100의 1이 합리적이다. 100의 1.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럽니다. 하나 해놓고 다시 할게요. 여기가 몇이다? 100. 여기 몇이다? 100. 요 한 필지가 왔다면, 자, 이렇게 왔죠? 아까 전에.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를 갑니다. 예외.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모부터 본번. 예외가 적용되는 거는 몇 개? 3개. 요 3개입니다. 3개. 자, 그러면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최종 지번은 몇 번이다? 그럼 여기가 신규 등록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지번을 줍니다. 자, 만일입니다. 만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만번지 옆에 한 필지가 왔을 때 만일이 합리적이냐, 만의 1이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합리적이다? 만일이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1, 2, 3 이렇게 갔거든. 칠판을 봅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끼어들 수 있다 없다? 끼어들 수 있지. 그러면 여기 끼어들었을 때 그러면 1 다음에 2지. 2는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1의 뭐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여기 몇 번이다? 3. 그럼 다음에 숫자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몇이다? 4. 그러니까 묻고 4지. 맞다. 그러면 4를 주는 게 맞다. 3의 1을 주는 게 맞다. 4. 맞아요? 네. 그 말은 본번을 줄 수 있다면 부번으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본번을 항상 먼저 주고 본번을 줄 수 없었을 때 부번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만 다음에 만 1은 됐다 안 됐다? 됐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만번지 다음에는 자 뭐가 합리적이다 시작. 만 1. 이걸 만 1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멀리 떨어집니다. 멀리 떨어지는 거는 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 그럼 여기가 시작 만일. 만일을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필지.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였지. 이거는 하나였지. 이는 하나였지. 그런데 자, 글자를 보면은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거든. 그럼 서상간척지를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면 매립지가 한두 필지다, 수만 필지다? 일반적으로 수만 필지지. 그게 여러 필지다며, 여러 필지.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100번지가 있어요. 여기에 만 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만 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식으로 하면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이래 하면은 자, 여기 몇이다? 100, 100의 시이다 1, 100의 뭐다? 2, 100의 뭐다? 3, 100의 9995, 100의 9996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그럼 합리적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100번지 옆에 만필지가 새로 생겼거든. 그럼 새로 생겼다면 100의 1, 100의 2,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2만 이래 가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은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그래서 1001부터 2만 번까지 그냥 가는 게 합리적이냐? 이 소리거든. 자, 1번이 합리적이다. 2번이 합리적이다. 2번. 요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00번지라. 그럼 여기에 만필지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지분을 새로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니까 여기가 몇이다? 100. 그러면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100의 뭐다? 3, 100의 9998, 100의 9999, 100의 만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배가 더 크다, 배꼽이 더 크다, 배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 100이 있거든. 여기 만필지가 새로 생겼다면은 이렇게 주면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 그러면 차라리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만입니다. 그러면 만 뭐다? 1. 만 뭐다? 2, 19,998, 19,999, 2만. 자, 이때 이해를 할 때 이래서요. 100번지 옆에 만필지가 새로 생겨서 새로 생겨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됐어. 그래서 만필지가 새로 생기는 거라. 그럴 때는 만 1부터 2만까지 바로 탁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합니다. 100번지 옆에 한 필지가 만 이런 합리적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100번지 옆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돼가 만 필지가 새로 생겼다면 만 1부터 2만까지 쫙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이해는 했다 안 했다? 와, 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이래 됩니다. 그 만약에 출제윤이 신규 등록 전환을 물었을 때는 지문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있다면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러면 이걸로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도 안 들어있더라 이러면 원칙이다 예외다? 원칙.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틀리게 하면 신규 등록 전환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라면 OX다 X.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읽으면 원칙으로 가야 된다. 예외로 가야 된다. 예외. 이해했어요? 자, 안 읽습니다.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면 원칙으로 가야 된다. 예외로 가야 된다. 원칙.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신규 등록 전환지에 있어서 지분 부여 방식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다. 우와 오늘 이해 잘했어요. 다른 학원에 가면 뒷목 많이 잡았거든.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분할과 합병이거든. 답을 내놓고 공부합니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합병은 10개가 한 개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분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하고 합병은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분할하고 합병은 반대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는 자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책으로 가볼게요. 자, 이리로 옵니다. 분할이 있거든. 분할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수모부터 부번. 그러니까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니까 부번을 준다며. 부번을 준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부여한다. 한다. 그럼 합병입니다. 합병 대상 지분은 무슨 지분? 선순위.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쓸게요. 후순위이라면 O다 X다 X. 최종 순위하면 O다 X다. 여러분들 선순위하고 최종 순위는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러니까 선순위는 O다 Y다 O. 후순위는 뭐다? X. 최종 순위는 뭐다? X. 최종 순위는 X지. 글자를 그렇게 고친다 이 말이에요. 고친다.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본번 중 무슨 지분? 선순위. 최종 순위가 아닙니다.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것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줘요 안 줘요? 줘. 자, 그럼 칠판을 갑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요. 세 개만 그림을 하면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됐거든. 자,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101입니다. 여기가 102입니다. 여기가 103입니다. 칠판을 봅니다. 이게 100번지거든. 그럼 이게 두 필지로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분할하기 전에는 필지가 하나니까 집은 한 개만 있으면 돼.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거는 그대로 하나 그대로 씁니다. 그럼 100 다음에는 101이지. 근데 101은 이미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100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맞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분할이고 여기는 합병입니다. 합병. 자, 분할은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부번. 시작. 부번. 그럼 이 부번을 글자로 본번 고치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봐요. 출제는 부번 아니면 본번 둘 중에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거든. 자, 이게 100번지입니다. 100번지입니다. 이게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하나는 그대로 씁니다. 하나는 뭐다? 100. 그럼 시작. 100의 1. 그럼 이게 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시작. 100의 2. 칠판을 봅니다. 1 다음에 2가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할 때, 자, 여기는 없었어요? 없습니다.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1. 다음 순번이니까 뭐다? 2. 이래 되는 거지. 아, 다시. 칠판을 보세요. 지금 요 100의 1이지? 이걸 분할했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럼 100의 1을 분할했죠. 그럼 여기까지 딱 읽으면은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1. 다음이니까 뭐고? 2. 이제 분할했어요. 끝입니다. 이제는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2. 다음은 몇이다? 3.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렇게 가면 시작. 100에 3. 이해했다, 안 했다? 이 다음에 3이 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문자로 해야 된다니까. 문자로. 자, 시작. 최종 부분 다음 수모부터 부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최종 부분은 몇 번이다? 4. 그럼 이것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몇이다? 4. 맞아요? 네. 그러면 1, 2, 3, 4 이해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읽어보세요. 시작. 최종 부분 다음 수모부터 부분.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자, 이 토지에 여기 건축물이 있는 거라. 건축물. 그럼 이걸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을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냐 이 말이거든. 그럴 때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러면은 칠판을 잠깐 해봅니다. 자, 이게 100이거든. 저거 생각하지 마세요. 100이거든. 그럼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북서에서 남도, 서라는 거는 좌측을 말하는 거예요. 맞다, 맞다. 항상 우리는 좌측이 우선입니다. 이게 좌측이잖아요. 그 좌측을 먼저 준다 이 말이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100의 뭐다? 1. 그런데 건축물이 여기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것을 먼저 주는 거라. 그럼 여기가 100, 여기가 시작 100의 1.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여기서는 몇이 바람직하다? 100. 오른쪽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합병입니다. 본번 중 선순입니다. 아까 이 선순입니다. 이 후순위 하면 OX다 X, 최종순위 하면 뭐다? X.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 필지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어요. 그럼 필지가 6개니까 지번도 6개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로 합쳤는 거라. 그럼 1개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럼 일단 항상 본번을 먼저 쓴다, 부번을 먼저 쓴다, 본번, 앞번을 먼저 쓴다, 뒷번을 먼저 쓴다, 앞번. 그러니까 본번 중에 제일 앞번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몇 번이다? 5.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읽으면 시작. 본번 중 무슨 지번 선순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건축물이 여기에 있다면 건축물이.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쓸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칠판을 봅니다. 분할은 여기 뭘 한다? 직과 공무원이 알아서 준다 이 말. 그러나 여기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서 건축물이 있는 7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7번을 주는 거예요. 안 하면 몇 번을 준다? 5번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연습해보고 갈게요. 이 공부가 있잖아요. 알고 보면 엄청 유치합니다. 지금 이거 엄청 유치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있잖아요. 그 유치한 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정합니다. 5번지, 다시 할게요. 1에 1, 3에 1, 5, 7, 9, 10번지에 6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였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인가? 단 7번지에는 건축물이 있다. 자, 합병 후의 지번은 몇 번? 5지. 제가 신청이라는 말 썼다 안 썼다? 그럼 5번이지 5번. 맞아요? 네. 그럼 7번에 건축물이 있다 이랍니다. 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였다면 이러면 몇 번이다? 7. 이해했어요? 네. 와,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자, 지적 확정 청량이거든.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골 때리는데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지금까지 시험에는 요 4번하고 5번이거든. 5번인데 4번은 시험에 출제된 걸 요 위에 거는 없어요. 요거는 있어요. 이거. 그럼 시험은 5번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5번을. 그럼 여러분들 위에 거는 왜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없냐 할 때 저 지문을 다 써야 됩니다. 저 지문을 다 써야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문이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밑에 거는 시험을 낸 거예요. 요 밑에 거는 2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에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칠판을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시개발사.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 청량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시작.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하지. 그럼 지번도 새로 줘야 안 줘요? 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지번을 새로 준다는 개념은 처음 주는 것과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부번은 사용 안 합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옛날 번호 중에서 뭐만 쓴다? 아니 이해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했지. 그럼 지번도 새로 줘야 안 줘요? 그럼 새로 주는 거니까 처음 주는 거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 본번만 씁니다. 부번은 안 씁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번을 부여한다. 완료되기 전에 부여한다. 상식선에서 완료되어야 부여하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완료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옛날에 시험에 이렇게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무엇에 의해 부여하느냐. 자, 시작. 사업
삽객도.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삽객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두 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거는 다 써야 되니까 7줄, 8줄이 되니까 시험에 출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준용되는 경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자, 짚어는 봅니다.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밑에 보세요. 뭐라고 써놨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시험에 낼 때 방법은 두 가지거든. 근데 1회는 안 냅니다. 세 개 다 안 씁니다. 그럼 세 개 다 안 쓴다는 말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한 개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오더와이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지금 이 세 개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래 놨잖아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럴 때 세 개를 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한 개만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반대가 시험 문제 됩니다. 반대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낸다는 말은 다음 보기에서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내는 거라.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제가 항상 하는 거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기출문제. 20년 동안 기출문제 지문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걸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없어요. 법이 안 변한다니까. 물론 조금 변할 수는 있어. 그 시험에 당락을 좌우할 정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법이 안 변하니까 출제했던 문제가 계속 다시 나오면서 글자만 바꾼다 이 말이야. 이 잔머리 싸움이에요. 출제위원하고 수험생하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낸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네. 자, 그림은 잠깐 설명해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글자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거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력확정 청량의 밖에 본번에가 되면 그 지번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본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시험에 낼 수 없는데 그림을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자 보세요. 어느 지역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십리 뉴타운을 건설하거든. 그 왕십리 전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요 일부만 들어갑니다. 칠판을 봅니다. 자, 요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어.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갔지. 이해했다 안 했다? 해체. 그 다음에 끝번호는 지금 몇 번이다? 100번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갔다는 말은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내야 안 내요? 네. 내면은 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가져와서 지번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옛날 번호에서 뭐만 가져온다? 본번. 그럼 여기 몇 번입니까? 1. 그럼 요거 몇 번입니까? 2.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는 몇 번이에요? 3. 그럼 요거는 도시개발 아니지. 요거는 바뀌지. 번호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하는 거라. 그럼 이거 못 씁니다. 그럼 이거 몇이다? 4. 몇이다? 5.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다, 부번이다. 부번은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게 한 필지였는데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지. 반은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들어가면 몇 번지고? 6. 안 들어가도 뭐다? 6. 그럼 6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6번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7. 그 다음에 시작 8.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부여해 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 끝번호가 몇 번이었다? 100.
100. 그러면 시작. 101, 102, 103.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제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다시 지역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분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분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종전 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종전의 지분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분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뭐로 부여한다? 본번. 이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대충은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그 대신 아까 준용하는 거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요. 그거는 외워야 돼요. 우와, 오늘 공부 잘해요. 자, 요거까지 해놓고 쉬겠습니다. 한 파트를 끝나야 되거든. 지분 변경입니다. 이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되죠.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적은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보지.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답다. 이제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이 세 개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결번이죠. 여러분들 결번은 학교로 치면 결석입니다. 결석. 있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이에요. 결석.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결번이 생긴 때는 무슨 대장을 작성한다. 시작. 결번대장. 옛날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지번대장 이렇게가 답을 한 거야. 지번대장이 아니고 무슨 대장? 결번대장. 예를 들면 바로 이해됩니다. 제 손을 봅니다. 경기고등학교 1학년 1반 5번이 전학을 갔어. 1학년 2반 10번이 전학을 갔어. 1학년 3반 15번이 전학을 갔어. 그러면 그 경기고등학교 교무실에는 1학년 1반 5번이 비어있다. 2반에는 10번이 비어있다. 3반에는 15번이 비어있다라는 장부는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게 무슨 대장이다? 결번대장.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물었을 때 결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만약에 물었을 때 자, 칠판을 봅니다. 결번호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리오세요.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입니다. 신규 등록은 아예 처음부터 지번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 그러면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자, 등록 전환은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합니다. 괜찮아요? 자, 보세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이죠. 그럼 임야대장에서 산 37이었거든. 그럼 토지대장으로 가면 산자만 없애고 37번을 부여한다면 O다, X다, X. 이 번호는 없어집니다.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럽니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 그럼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합병은 10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으니까 9개는 없어지지. 결번이 발생해야 하네요. 해. 자, 이제 답입니다. 이거 지력확정 청량이죠. 그럼 이 세 개도 이 방법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고로 이 네 개는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답이 같습니다. 자, 결번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아까 전에 지역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옛날 번호를 해서 본번만 쓰지 부분은 싹 다 없어지지. 그러면 좀 더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우와, 잘했어. 좀 쉬었다가 공부할게요.